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프로도님께서 또 머나먼 해외에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우, 프로도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이 멋지시네요. 이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소리라서 사춘기 얘기네. 네.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목소리셨구나. 네네. 네. 자, 일단은 프로도님 지금 머나먼 해외에 계시죠? 네,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방금 캐나다라고 했을 때 그 발음이 확실히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프로도님께서 그래도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내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네. 오랫동안 돌비아리를 듣고 이제 저도 그냥 나름대로 겪은 일이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떨리네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렛츠가 하면 아시죠? 네, 기대십니다. 네,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대십니다. 프로도예요! 이 이야기는 2018년 7월, 8월 여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은 제가 캐나다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예. 한국은 제가 어떤지 몰라요. 캐나다는 어렸을 때 이미 나서 시청자들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발음이나 약간 어휘력, 뭐 말하는 말투 이런 게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정말 제가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대로 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캐나다는 교사가 되려면 Teachers College라고 이 학사 과정 4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2년 약간 석사 비슷한 걸로 2년 과정을 추가로 밟아야 선생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학기가 9월부터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까지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학기가 가기 때문에 여름이 비죠. 7, 8월이. 그래서 제가 그때 서머잡이란 걸 이제 여름에 돈도 벌 겸 경력도 쌓을 겸 한 건데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특히 영적인 거나 이런 기괴한 일들을 처음에 많이 믿지는 않았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이 일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Teachers College에서 이제 서머잡 구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광고가 뜨더라고요. 여름 캠프인데 이게 일반 캠프가 아니고 원주민 격리구역 마을 같은 데서 거기 2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약간 일종의 선생이자 캠프이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같이 지내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격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 그 자체예요. 자연 그 자체 안에 지어진 곳이라서 집들도 막 20m, 50m 사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자연이구나 이걸 처음 느꼈죠. 하여튼 그래서 지원을 했고 다행히도 합격이 돼서 뽑혀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으러 갔어요. 트레이닝은 따로 약간 브로커 같은 기관이 있어서 저희 같은 지원자들 뽑으면은 거기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이 격리구역으로 보내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원주민 격리구역이라는 곳들이 멀리 떨어진 섬 아니면 경비행기로 가는 이런 약간 그런 곳들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고 운전하더라도 6시간, 8시간 이렇게 가장 가까운 도시가 있는 그런 떨어진 구역이에요. 격리구역? 예. 이 캐나다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원주민들 땅이었지만 유럽인들이 와서 약간의 횡포도 있고 안 좋은 피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캐나다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학과 차별을 받아왔죠, 여태까지도. 그래서 저는 아마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제가 지정받은 격리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쪽 주변 주민들은 그냥 돌비 마을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돌비 마을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할 텐데 제가 도착한 첫날이 7, 8월 캐나다 더위가 슬슬 가라앉기 시작한 저녁 6시 정도로 기억이 나네요. 캠프 담당자 한 명이 저와 다른 스태프 한 명 데리고 8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와보는구나 딱 마을에서 내리는 순간 약간 피곤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지곤 했죠. 나도 이런 경험을 다 해보네. 그래서 딱 내리자마자 마을 입구에 그 마을의 추장분이 나와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이런 원주민 리더들은 보통 추장들이 여자예요. 여자들이 리더로. 네, 추장들이 보통 적어도 캐나다 이런 원주민 부족들은 여자 장로 이런 비슷한 분이어서 그래서 나오면서 저를 반겨주시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외지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이렇게 지켜야 할 약간 인종의 뭐 문화와 규칙
그리고 한 가지 금기사항이라고 할까나 그걸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자세한 것만 안 하고 가장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의 중요한 금기사항 중 하나가 밤 9시 이후에는 절대로 마을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숙소 안에 있으라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밤 9시인가?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야생 동물이라도 나와서 그러나요? 근데 물어보니 수장분이 더 이상 말은 안 하시고 그냥 너희들은 외부인들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야생 동물을 만나는 게 나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와 있으면. 그래서 난 야생 동물을 만나는 게 나은 결과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궁금했죠. 그래서 우선 첫날 밤은 숙소로 안내받고 저희는 짐을 정리하고 저녁 먹고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제 그 다음 이런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저희가 외지인이다 보니까 그 마을 출신 스태프들도 몇 명을 뽑아요. 토박이들. 그래서 저희를 돕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이제 저희 캠프 프로그램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짜는 데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네. 캠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했죠. 여기 대낮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자연 그 자체니까 여기에 또 어떤 제가 모르는 식물이나 동물들도 많이 보이고. 근데 하나 제가 알아챈 게 뭐냐면 늑대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늑대견? 오. 네, 늑대견 진짜 한 1.5m에서 2m 쓰면 저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런 가구들마다 그런 늑대견들이 한두 마리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책하다가 아니 뭔 늑대견도 이렇게 많나 그래서 좀 약간 놀랐죠. 근데 얘네들이 그 경계도 하는데 의외로 약간 좀 다가와서 꼬리치고 약간 반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약간 일종의 호의를 하는 거지. 한 20마리 가까이가 저한테 달라붙으니까 뭐 약간 좀 기분이 묘하기도 했는데 나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마을 내에도 학교 빌딩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기 때는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숙소에서 2km짜리 떨어진 곳이어가지고 한번 가서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하고 어차피 매일 2km를 출퇴근해야 하니까 뭐 연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학교 가서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좀 세팅하고 교실 내에도 약간 좀 차리고 하니까 저녁 한 6시쯤 되겠더라고요. 알다시피 6시면 여름이니까 아직 해가 쨍쨍할 거 아니에요.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숙소로 와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제가 또 운동을 좀 많이 해요. 헬창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몸이 근질근질해서 운동하려고 뛰기라도 하게 숙소 가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한 30분 조깅을 했는데 조깅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내에 약간 창고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약간 10m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 헬스장 비슷한 건물이더라고요. 안에 있을 것도 다 있고. 이게 스태프들이 말해준 그 짐인가 보다. 그래서 들어갔죠. 어차피 조깅은 했으니까 몸은 좀 약간 풀렸고 몸도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약간 먼지는 꼈더라도 있을 거 다 있고 벤치프레스, 스쿼트랙 다 있고 저는 뭐 불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운동에 빠지다 보면 시간을 체크를 안 해요. 한마디로 무가지경으로 그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들어간 시간이 한 7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문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근데 딱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얘네 늑대견들이 아직도 집으로 안 갔나? 근데 밖을 보니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약간 깜깜해지면서 개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나오라는 건가? 얘네가 왜 나한테 짖어대지?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했죠. 그래서 불 좀 켜고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바깥에서 미친 듯이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왜 이래?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잠깐 이거 너무 늦어서 이런 건가? 창고 안에 시계를 보니까 9시가 다 된 겁니다. 아까 금기사항이 9시 이후에는 밖에 나오지 말라고 추장이 당부를 하셨죠, 저한테.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지금 돌아가야 하나? 근데 제가 아직 운동이 루틴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헬창들이면 아실 겁니다. 마지막 몇 세트를 기어코 끝내고 싶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운동 못한 것 같아서 그땐 제가 뭐 무식한 건지 겁이 없었던 건지. 근데 제가 느끼는데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말했더니 또 가. 왜 나한테 이렇게 기어대? 난 안에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계속 개 특유의 낑낑낑낑 막 이런 소리로 걱정되면서 얘네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알아서 가겠지 하고 들어와가지고 남은 세트를 끝내려 하는데 갑자기 그 창문 밖으로 뭔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약간 그림자 비슷한 거라고 해야 하나. 근데 저는 그냥 새나 한 마리 지나갔겠지. 그게 불빛에 반사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혹시 몰라서 야생 동물일 수도 있겠다 체크를 해봤는데 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그래서 뭐 하나 알아챈 거는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돌멩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이런 데는 이게 해가 지면 말 그대로 칠흑 그 자체입니다. 맞죠. 나무들도 높은 데다가 달빛이 안 들어와요, 아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근데도 얘네 이 늑대견들 그 눈이 밖에 보이더라고. 얘네가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바지 이런 손 이런 걸 약간 물면서 빨리 따라라고 땡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주변에 뭐 곰 한 마리나 있나 아니면 얘네가 이러는 게 이유가 있겠지 하고 얘네는 그냥 끌리듯이 그냥 따라갔죠. 얘네가 그냥 팔 하나씩 물고 저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근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는 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제 주변을 둘러싸고 옆으로 몇 마리 제 후방에 이렇게 저 약간 호우하듯이 가는데 얘네들이 미친 듯이 가서 지저대더라고요. 막 주변을 보면서. 아니 더 빨리 가라나 얘네가.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한 1km 정도 뛰었을까 제 앞에 한 20m 앞에 사람 형체가 한 5명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이 네. 칠흑이니까 너무 깜깜해서. 근데 사람인 거는 알겠어요. 멀리서 보면은 이 사람 팔다리 머리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과 어둠 사이에 형상 테두리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이게 그 테두리가 이 사람들이 마치 어둠의 한 부분처럼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퍼즐마다 조각이 있잖아요. 조각 예. 사이에 틈을 갈아 끼고자 이제 이 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그 이 사람 형체가 그 퍼즐 조각 개개인 그런 걸로 해야 하나? 퍼즐 조각 하나하나씩 그 이게 어두운 한 퍼즐이라면 이 형체들이 약간 그 퍼즐 한 조각 그런 정도로밖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 겪어가지고 진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사람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주변에 늑대견 몇 마리들이 그냥 앞으로 뛰더라고요. 그냥 달려들듯이 그 형체들한테. 예. 그래서 뭔가 알았죠. 아, 저거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저도 생존 본능이 약간 생겨가지고 저도 그때는 그냥 전력질 썼습니다. 저 앞에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뚫고 가면은 좀 가겠지. 근데 얘네들이 저 뚫고 가니까 약간 옆으로 스멀스멀 사라지더라고요. 그 어둠 한 부분이 되듯이. 그래서 알았죠. 아,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숙소로 돌아갔고 어떻게 해서 그 늑대견들의 안내를 받으며 문을 잠궜죠. 숙소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온 캠프스 때 파트너는 뭔 일이냐고 제가 땀이 범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랬죠. 아니 뭐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운동 좀 세게 하고 왔고 걱정 안 끼치고 싶어서. 그리고 주말도 끼고 이제 그냥 별로 뒤숭숭한 일을 안 만들고 싶어서요. 그 밤은 별일이 없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이제 이웃들한테 몇 명 물어봤어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이 말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그 네가 잘못이 추장님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나가지 말라고. 이거는 나가지 말라고. 혹시 근데 그런 동물들이 여기 있나요? 약간 곰들이라도 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여기 흑곰들 많다. 걔네들이 나 앞에서 공격하려다가 늑대견들 보고 도망간 거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야행성 동물 때문에 밤에는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결국 네 잘못이지. 그래서 저도 곰이었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비님, 이 멀리 앞에서부터 뭔가 형체가 보이면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제가 그리고 다가갈수록 점점 커지고. 생각해보니까 인간 그 형태들이 예. 한 1m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다가갈 때도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1m 그 높이로 계속 가까이 가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동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약간 좀 비흥숭한 마음으로 뭐 여기 사람들이 그러겠지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동네를 좀 돌아봤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건 좀 나이가 드신 마을의 장로님들이건 저를 보고 이제 저는 인사도 했고 근데 몇몇 분들은 제 인사를 그냥 무시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나이 드신 원주민들 세대에서는 아직도 외지인들 경계나 약간 혐오가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자기들의 나라인데 캐나다가 아무래도 이민국이고 다 문화적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오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니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도 그냥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겠지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어제 봤던 그 늑대견들이 저한테 그렇게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제 본 애들인데 그저 멀리서 손 흔들은 얘네들이 그냥 약간 때려부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지 절대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어제 내가 밤 9시에 늦게 있어서 얘네가 나한테 화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넘겼죠. 하여튼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숙소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여자애더라고요. 한 11살 정도 돼 보이는 얘를 돌순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름은 말을 못하겠고 그 마을 이웃 집에 사는 아이인데 얘가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년 이 여름 캠프 참가하고 자기가 네. 여기 선생들 숙소인 걸 알아서 자기가 나한테 뭔가 말해주러 왔다고. 아까 자기 부모님이랑 제가 하는 말을 들었대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 무슨 예. 그 검은 형체. 이 돌순이가 하는 말이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는 말을 언제 한번 들었대요. 제가 제정신으로 어젯밤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너 지금 나 장난치는 거지. 내가 여기 새로운 사람이라서. 얘는 근데 절대 장난이 아니라 그러자고요. 내가 돌아간 뒤에 자기 부모님이 저 사람 어떻게 제정신으로 돌아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저한테 약간 당부를 하고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캠프는 진행됐고 한 달 동안 매일 애들이랑 지내면서 바쁘고 피곤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캠프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아이들 데려온 부모님들 보호자분들께 물어봤죠. 가끔씩 제가 겪은 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냥 그거 동물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같이 한 입으로 말을 해놨으니까 저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직감적인 느낌이 들었죠. 뭔가 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궁금한 거는 늑대견들은 저를 피하고 그래서 뭔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모르니까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한 8월 초겠죠. 제 학생 한 명 아버지분께서 저한테 언제 한번 심심한데 이번 주말에 같이 낚시를 가자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 좀 사냥 낚시를 제 인생 그때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좀 좋다고 따라갔고 이제 간 사람이 4명이었어요. 저하고 그 아버지분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지인 2분 따라가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장비도 사고 낚싯대도 사고 캐나다 원주민들은 자연적으로 원주민 권리라고 낚시와 사냥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래서 장비를 맞추고 지인분들과 만나는 순간 그 지인분 중 한 명이 제 기억으로는 6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이셨어요. 나이가 좀 약간 있으신. 그분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진짜 표정이 종이 일그러지시 막 일그러지더라고요. 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혐오감이나 증오심을 이렇게 표출하나. 그래서 전 약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악수하려고 했죠. 이렇게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분 표정이 약간 혐오감 아니면 호기심 비슷한 표정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내가 또 외지인이라 싫어하는 건가 넘어갔고 이렇게 그날 낚시도 하고 운 좋게 동물들 몇 마리 사냥해서 잡고 했는데 중간 쉬는 시간에 맥주 한 잔씩 때렸죠. 그늘에서. 근데 나이 드신 지인분이 갑자기 말하고 싶다고 한쪽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쪽 다른 나무 그늘로. 그래서 뭐 다른 두 분들은 괜찮다 하고 좀 따라갔죠. 이분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지. 그래서 딱 떨어져서 좀 아무도 안 보이는 덤불 사이 이런 데서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절 마주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 너한테 2명 붙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그랬죠. 이게 너 지금 뭔 생각인가 2명이 붙었다니. 전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하시는 말이 너 밤 9시 지나고 나갔었지 그 마을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 난 이분을 본 적도 없고 약간 찔리기도 해가지고 좀 발뺌을 했죠.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거짓말마 지금 요즘 동네 늑대견들 다 너한테 안 당하다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 이후로 늑대견들이 저한테 아예 그냥 제가 병이라도 걸렸듯이 가까이 오지를 않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걸 아시지?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의견이니까 자기 영역심이 강하니까 저를 경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난 제대로 내 앞에 한 번이라도 밤 9시 이후에 나간 적 있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인정을 했죠. 네, 한 번 9시 지나고 밤에 있은 적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를 내시기보다는 걱정된 말로 너 왜 그 경고를 했는지 알아? 왜 그 금기 사항이 있는 줄 알아? 그 마을 비밀 너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비밀 이건 뭔 말인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약간 혼잣말로 그런 비밀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여기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매일 절대 밤 9시 이후에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네가 하는 그 캠프 일에서 매일매일 친절하게 애들한테 대하고 최대한 잘 가르치고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는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너의 몫이야. 그래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애들 더 잘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약간 겁주는 식으로 협박한 건가 저도 황당했죠. 근데 마을의 비밀 그게 좀 약간 걸리더라고요. 이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있냐. 근데 비밀 딱 그런 말 자체가 언급이 안 돼서 뭐 그날 이후로도 약간 질문만 잔뜩 있지 막상 답은 없고 답은 한 달 동안 그냥 할 일 했어요. 캠프 했고 그냥 여기 마을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다 안전히 지내면서 애들한테 잘 대해주라고 한 말이나 보다 하고 그냥 한결 듣고 한결 흘렀죠. 이제 캠프 마지막 날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돌아갈 날이죠. 이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학교 건물에서 청소도 하고 짐도 다시 싸고 하는 도중에 손님 2명이 그 건물로 오시더라고요. 제 교실로. 그 한 분은 마을 주장분,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분은 제가 만났던 그 지인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 교실 안을 보고 저밖에 없는 걸 딱 보고는 문을 닫으시고 딱 처음 하는 말은 인사도 아니고 그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휴, 이 친구는 그래도 스스로 어떻게 해결했네. 뭘 해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추장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이분 예전에 네가 만났다고 한번 하시더라고. 이분이 여기 영어로 말하자면은 샤먼은 아니신데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가 그 부족 샤머니즘을 약간 담당하신 분이래요. 오. 근데 이분은 이 영한이라고 하나요? 그 연기가 세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 않지만 일반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은 많이 보실 수가 있대요. 약간 심령술사 비슷한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 샤머니즘 가업을 멈추셨지만 그 영적인 감이 뛰어나셔서 이런 기괴 현상이 일어나시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묻기도 하시고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이분과 같이 낚시 사냥하고 그 다음날 이 추장분을 찾아오셨대요. 지인분께서. 그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에 낙인이 2개가 새겨져 있더래요. 낙인 비슷한 게. 그래서 이 낙인은 이 원주민 문화, 초자연적인 존재라 부르는 이게 shadow people이라고 한마디로 그림자 인간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그림자 사람들이 새기는 일종의 약간 너는 이제 우리의 목표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래요. 너는 이제 우리가 해코지를 할 것이다.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약간 어버버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좀 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들은 말이 진짜 소름 돋게 되더라고요. 그 지인분께서 옆에서 말하시길 너 내가 이 마을의 비밀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본 거 기억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을 중에 저한테 이 비밀에 대한 걸 말한 사람이 있냐고 전 모르죠. 그래서 딱 그러더라고요. 내 말 잘 들어. 이 마을의 역사는 피해 역사야. 몇 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주변 마을들, 이 모든 원주민 구역 마을들이 한 마을, 한 공동체, 한 부족으로 살았어. 근데 이제 백인들이 유럽에서 온 이후 우리 조상님들은 많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부터 쫓겨다니고 결국에는 쫓겨다니는 도중 우리는 그분들을 위한 묘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드리지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신 분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모두 묻은 거야. 그래서 이 땅 아래 우리 조상님들 몇천 명이 묻어져 있다고. 네가 선 이 땅 바로 이 마을 아래 이 마을 자체가 일종의 공동묘지라고. 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구역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마을하고 마을 주변에 서쪽과 북쪽에 다른 마을도 있었어요.
반경 한 100km 가까이 되는 구역이었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해 마을 모두들 땅을 파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뼈 한 몇십만 명 나올 거라고. 이 구역 전체가 원주민 사이에서는 알려진 공동묘지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에는 유럽인들과 싸우면서 전사하신 분들도 있지만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굶어서 아사하신 분들 등등,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다 슬픈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 위에 살자, 조상님들이 아래 묻혀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 있어야 예. 조상님들의 영을 좀 기릴 수 있고 우리가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마을에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얘기가 약간 슬퍼지는데, 여기 묻히신 분들 적지 않은 수가 어렸을 때 10대를 못 넘기고 돌아간 아이들이래요. 1800년도쯤에 생긴 캐나다의 레지덴셜 스쿨이라고, 약간 그 원주민 기숙학교라고 해야겠네요. 이게 캐나다 정부에서 강제로 원주민 아이들을 10대, 그리고 10대도 안 된 어린아이, 유치원생 애들, 나이가 그렇게 될 거예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그 정도 애들을 집에서 강제로 그 부모한테 뺏어서 이런 소위 학교라고 하는 시설로 데려온 거예요. 이제 너희는 우리 문화를 배우고 너희 원주민의 문화는 잊어야 한다. 영어를 배우고 우리처럼 입어야 하고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끌려가서 많은 학대를 당하고 이제 거기서 굶어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위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질병도 죽었고, 아니면은 온갖 육체적인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걸로 인해 죽은 10대 아이들이 시체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아이들을 부모한테서 떼내면은 다시 돌아올 때 죽어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 땅 밑에 본 거라고. 이 그림자 사람들은 모든 이런 혼이 서린 사람들의 영이고, 나 같은 외지인들이 오면 복수하려고 무조건 낙인을 세우려고 그냥 눈에 불이 켜진다고요. 네. 아무래도 자기들이 겪은 안 좋은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낙인이 아직도 저는 뭔지 모르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긴 설명은 아니고, 이 낙인이 결국에는 목표로 정하면은 그 사람들의 정신이 슬슬 미친대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돼서 끝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그 뉴스 사이트 보셨죠, 돌비님?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그 제가 있던 마을, 주변의 마을에서도 24살 청년이 15살 여자아이를 살 사건인데, 경찰 진술에서는 물론 이거는 택도 안 되죠.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그 그림자 사람들이 자기 몸에 빙이 돼가지고 자기 의지가 아닌 식으로 이 여자아이를 살해했다 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경찰 수사 중에는 그 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진술을 같이 들으러 간 사람이 이 지인분이셨어요. 그 나이 드신. 예. 그러니까 얘는 몇 년 동안 아주 유명한 청년이었다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그래서 사람들도 별로 시선이 안 좋고 이 낙인이 새겨진 거라고. 이 그림자 사람들이 너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끝을 내주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제가 그 마을에 도착하기 불과 12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와. 여기 써있기로는 섀도우 피플이 자기에게 시켰다고 했다고 하네요. 네. 살인을 하라고. 그래서 와. 이 샤머니즘, 이 원주민 문화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로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네. 슬슬 깨어난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9시에 나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제가 그때 그걸 무시하고 밖에 있어가지고 낙인 찍힌 거라고.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상한 게, 보통 이 낙인이 한번 찍히면 사람들이 오래 못 간대요. 그러니까, 예. 길어봤자 일주일, 2주일 그 사이에 일이 난다고 이 그림자 사람들이 목표물한테 어떻게 사단을 낸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이 낙인들은 한 달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멀쩡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얘는 왜 아직 해코지를 안 당했나. 그래서 그런 질문이 머리 한순간 캠프 선생이라는 걸 딱 듣고, 아 그래도 애들이랑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낙인을 아직은 나한테 새기는 것 같지만 아직 나한테는 해가 안 간 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그분이 그러다고 약간 놀랐다고. 이렇게까지 낙인을 지키고도 제정신으로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한 말이 그거였대요. 네가 그냥 매일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뜻이 바로 이제 그 낙인을 없애줄 수 있다는 뜻이었대요. 제가 애들이랑 잘하고, 이 섀도우 피플 저한테 낙인 새긴 그 낙인이 작았대요. 그러니까
이 낙인을 새기는 그 영가라고 해야죠. 이제 뭐 예. 한국말로는. 근데 그 섀도우 피플이 더 큰 존재일수록 낙인의 크기도 큰데 저한테는 낙인이 작았대요. 약간 어떤 10대 초반대 정도 되는 그런 영가가 생긴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크지 않은 낙인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애들한테 잘 해줘라 당번 것도 그 이유였대요. 그래서 네가 오늘까지 캠프 끝까지 이렇게 잘 된 거 보면은 결국에는 내 일을 잘 한 거네. 다행이다. 그리고 그게 말씀하시고 딱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여기 왜 거의 모든 집들이 늑대견들을 키우는지 아냐고. 오. 그리고 왜 그 늑대견들이 너 그날 밤 9시 있던 이후부터 그냥 너를 멀리는지 아냐고. 이 원주민도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어요, 이름이. 그렇겠죠. 그 부족 중에 제가 있었던 그 마을에서는 이 클랜이라고 약간 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저희가 따르는 그 12지신처럼 근데 얘네들은 태어나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게 그 동물 7마리 중 한 마리래. 한 마리 그 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늑대는 늑대단, 뭐 거북이는 거북이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있던 이 마을이 그 울프단이래요. 늑대단.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늑대견들을 하나같이 키우는 것 같다. 뭐 일종의 수호신 비슷하게 지켜달라. 오. 네, 지켜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반갑게 했다가 제가 집에서 9시 이후로 있었던 그날 후 늑대견들이 저한테 그렇게 경계했던 이유가 그 낙인 때문이래요. 그렇겠죠. 예. 그 낙인을 보고 늑대들은 그림자 사람들을 볼 수는 있는데 이 낙인을 보고 이제 아 너는 어차피 못 푸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구워줄 필요가 없구나. 오, 예. 멀리 한 거래요. 그냥 얘는 어차피 곧 어떻게 못 죽는구나. 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 같은 외지인이 이렇게 목표물이 된 후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부분 다행이라고. 이게 결국에는 베스트 엔딩이라고요. 와. 네. 그래서 이 섀도우 피플 저도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제가 뭐 이렇게 그날 밤 일어난 이유 그냥 야생동물을 봤다 헛것을 봤다고 하는 것도 원래는 그냥 쉬쉬한 거래요. 네. 저한테 안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장로들 추장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대요. 혹시나 저한테서 이상한 증상이나 행동이 보일 경우 그냥 저를 돌려보낼 거라고 비행기 태워서. 예.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다시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 아직도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고 예. 이 대화는 제가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은 얘기예요. 이 돌비 라디오에서 처음 제가 나눈 경험입니다. 진짜 잊을 수 없는 경험담이네요. 제가 들었던 뭐 대화 등등 이 모든 경험이 저는 이렇게 영한 영역이 전혀 없어서 저는 네. 아직도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뭐 찌고 차는 고스톱판인가 약간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날 제가 그 마을에 있던 마지막 날 아침 떠나기 전 그 마을 늑대견들이 다시 저를 따라와 주더라고요. 경계하지 않고. 와, 낙인 풀려서. 그래서 그 늑대들이 제가 차를 탈 때까지 막 꼬리도 흔들고 뭐 반겨주고 약간 저한테 약간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제가 겪은 일이 진짜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이게 저한테만 약간 제가 인지를 못했던 사실일까요? 저도 아직도 궁금하네요. 야, 이건 진짜 영화로만 들어도 되겠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시들모를 진행하다 보면 그 낙인이라는 거는 한두 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네. 야, 이것도 해외 캐나다에서 특히나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 거의 그 낙인에 찍히면 살아 돌아가기가 힘들다거나 반 미친다거나 좀 그런 현상이 무조건 있었는데 그걸 피해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도님? 그렇죠. 제가 와. 진짜 처음 들어보는 이유고 다른 이야기처럼 큰 한 방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라디오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아,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고, 가뜩이나 해외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쓰는 그런 빈도수가 좀 높진 않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와서 이민을 집에서는 가족들이랑 한국말을 최대로 해요. 근데 최대로. 제가 아무래도 이 평상시 의사소통은 영어로만 더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 네. 발음이나 억양 이런 것들 다 감안해 주시고 들어준 시청자분들 돌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말 전달을 잘 해주셨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들려주시다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고,
아마도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프로도님이 그곳에서 캠프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주셨고 진심으로 또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낙인이 제거가 되지 않았나. 영들도 그걸 알 거예요. 분명히. 진심으로 그렇길 해주셨다는 바라야죠. 걸. 네. 그래서 오늘 프로도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좀 기묘하면서도 정말 섬뜩하게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프로도님 다음번에 혹여라도 캐나다에 어떤 일들이 있거나 무서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면 캐나다 담당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다 진짜. 일단은 그 섀도우 피플 지금 저한테도 기사 주신 거에도 섀도우 피플이 시켜서 자기는 그렇게 사람을 해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9시 이후에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낙인이 찍혔을까? 잘못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외지인이어서,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 낙인이 걷어졌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